안녕하십니까. 천심민심의 천남수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바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반이 입성했습니다. 1975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두옹 반민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프간 사태를 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빠르게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라면서 마치 한국도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의해 점령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마크 티센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금방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6위의 국방력과 12위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한 보수 영역의 주장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우습지 않은가요? 정말 전쟁이 나면 아프간 대통령처럼 도망부터 가겠다는 겁니까? 한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위기감을 부추겨서 이득을 취하려는 여론 조작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북한의 반발 속에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선을 복원했습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남북 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됐습니다. 북한도 단절된 북남 통신 연락 통로를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은 데 대해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복원된 통신선은 다시 끊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북한 측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여권 등 진보 진영에서는 한 번 더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은 김여정의 하명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훈련은 강행됐고 북한은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그 어떤 군사적 행동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영철 북한 통일전전부장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그 규모나 방법을 떠나 크게 반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이후인 1954년부터 한반도 상황에 따라 이름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졌지만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훈련입니다. 군 생활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팀스프릿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1993년 팀스프릿 훈련 당시에는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전국 전민 전군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팀스프릿 훈련은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군의 외출과 휴가가 취소됐고 전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면서 북한 병사 전원이 삭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의 북침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당시 팀스프릿 훈련은 국군 7만 명과 미군 5만 명, 미국 항공모함 인디펜던스 3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팀스프릿 훈련에는 최대 30만 명까지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한미연합훈련은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따라서 훈련 규모는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키리졸브라는 이름으로 바뀐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이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대참가가 성사됐고 이후 남북미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다시 나빠진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지만 이 훈련이 강행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통일 수석 부의장 같은 분은 이미 시작됐지만 본 훈련만큼은 미국과 조율해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식어버린다면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정부는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라는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반면 야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는 굳건한 한미관계가 우선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남한 내부의 갈등만 커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미연합훈련 이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은 어떤 액션을 선보일까요?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북한도 미사일 발사 등의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로 정치권은 또 한 번 시끄럽겠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편 북한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폐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질적인 식량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할 절실함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먼저 북한으로서는 임기 말에 접어든 한국 정부보다는 바이든의 미국과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철수하면서 북한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더 이상 밀리면 자신들이 세계 전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맞서는 데 있어서 한반도, 특히 북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남북과 북미에 이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두고 다양한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꾀하면서 대남 대미 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유화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하나의 증표가 바로 통신선의 복원이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통신선 복원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응을 두고 마치 한미연합훈련을 이용해서 한미관계에 틈을 벌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해도 분명 북한에 대한 전쟁 연습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주적으로 삼아서 한미가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한반도는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긴장관계가 지속되어 오는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북미 간, 남북 간은 물론 중국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플랜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단절된 남북 간 교류사업도 재개돼야 하겠죠.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선 등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서 남북 간 효과적인 경제 교류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강원도 사람이래요. 근데 강원도는 이 북한과 딱 붙어있는 동네잖아요. 여기서 싸움이 자꾸 나면 정말 강원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남북이 사이가 좋아져야 그렇잖아도 어려운 강원도 사람들이 살 길이 생기는 거래요. 잘 좀 합시다. 오늘 천신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